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비행기 게임을 만들면서 유니티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강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만드는 거라서 되게 긴장이 되네요. 네, 일단은 유니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유니티를 실행을 하면 아마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는 이렇게 메시지가 뜰 겁니다. 로그인을 계정을 이제 등록 안 하고 워크 오프라인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그 굳이 로그인 하지 않고도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 만약에 아직 계정을 만든 적이 없다면은 여기 create one을 클릭을 하셔서 네, create one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한국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유니티 관련 개발들을 할 때 유니티 계정이 필요한 기능들이 좀 있고요. 뭐 광고를 붙인다거나 인앱 결제를 한다거나 뭐 유니티 통계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미 계정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계정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리 이렇게 만들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만들던 프로젝트가 없다면은 아마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는 프로젝트를 만들라는 화면이고요. 이 화면에 이렇게 보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비행기 게임이니까 심플 플레인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위치인데요. 위치는 뭐 보통은 내 문서 폴더에 생성을 하는데 저는 위치를 바꿔서 어, 다른 프로젝트 폴더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D와 2D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3D, 당연히 3D 게임, 2D 게임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은 3D를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셋 패키지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난 뒤에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게임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때 미리 이렇게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뭐 이거는 이후에 설정할 수 있고 이번 게임에서는 특별히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Create Project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로딩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이 유니티 에디터입니다. 이 에디터로 게임 만들고 게임을 테스트를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화면이 이제 씬뷰라고 합니다. 지금 요 창을 말하는 거고요. 요 화면이 이제 씬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게임에 이제 몬스터를 배치하거나 뭐 배경을 이렇게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뭐 레벨 디자인을 한다거나 뭐 캐릭터를 여기에 올려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 화면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방향이 카메라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네, 이렇게 위치가 이동을 하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요것을 통해서 뭐 특정 축으로 이동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하이어라키 뷰입니다. 이 씬뷰에 올라와 있는 게임 오브젝트들 지금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게임 오브젝트라고 그 외에도 여기에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하나가 다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씬에 올라와 있는 게임 오브젝트들의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뭐 게임 오브젝트들을 생성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큐브를 생성해 보면 네, 여기 지금 큐브가 하나 생성이 됐죠. 네, 이것도 다 게임 오브젝트고요. 뭐 하위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위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렇게 하위 오브젝트도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살표는 이제 위치를 이동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 X축, 네, 이쪽이 Z축, 이쪽이 이제 Y축입니다. 이렇게 면을 선택하면 이제 두 축을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위치를 이동할 때 쓰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위치 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손 표시가 있고 이렇게 위치 이동, 그 다음에 각도 조절, 크기 조절, 그리고 이거는 2D를 편집할 때 쓰는 툴이니까 지금은 일단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은 이렇게 아까 마우스 휠의 가운데 버튼 클릭했을 때 그 동작을 수행을 해주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를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버튼은 각도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크기를 조절합니다. X축, Z축,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 가운데를 선택을 하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커지죠. 네,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고, 요거 단축키가 순서대로 Q, W, E, R, T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편집할 때 자주 사용을 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여기 인스펙터. 방금 보셨던 인스펙터는 게임 오브젝트의 속성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 보면 위치가 있죠. 포지션, 위치 정보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정보이기 때문에 라이트 속성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 프로젝트 뷰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뷰는 게임에 사용되는 리소스들이 여기에 올라오게 됩니다. 리소스라고 하면은 뭐 캐릭터나 뭐 아이템이나 무기나 배경이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게임을 동작하게 하는 스크립트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사운드들,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이 버튼이 이제 게임을 실행해 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눌러보면 여기에 게임 화면이 여기 뜨게 되죠. 그래서 에디터에서 만들던 게임을 이렇게 직접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해보고, 그리고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일단 받아볼까요? 유니티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SS 스토어가 있다는 점이고요. 자, SS 스토어는 윈도우에 SS 스토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셨으면 여기 그 자기 로그인 정보가 뜰 거고요. 로그인을 안 하셨으면 로그인을 하라고 뜰 겁니다,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SS 스토어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3D 모델에서 무료 에셋을 받아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딱 좋게 스페이스 파이터라고 올라와 있죠. 여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라는 윈도우가 뜨고, 이 임포트를 누르면 이제 스페이스 파이터의 이런 파일들이 여기에 프로젝트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네, 프로젝트에 스페이스 파이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무료인 볼팩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군으로 사용할 것을 적당히 이렇게 골라보면 여기 프로브라는 게 있네요. 우주 탈 것. 네, 여기서도 이제 불러오기를 눌러서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킵니다. 프로브는 폴더가 다 풀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에 프로브라고 만들어서 프로브의 파일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폴더로 모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볼팩, 프로브, 스페이스 파이터, 이렇게 3개의 리소스가 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기능들을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스페이스 파이터를 가져다가 써볼까요? 여기 클릭을 해서 지금 요 씬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클릭을 해서 여기 하이라키 뷰에다가 드랍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씬 뷰에다 이렇게 드랍을 딱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보면은 이게 모델이 지금 비어 있네요. 에셋 스토어에 그 무료 에셋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에 한 2, 3년 전에 올라온 에셋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에셋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이 깨져가지고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손을 보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이런 경우에는 메쉬를 한번 찾아봅시다. 캐논 non medium 여기 있네요. non medium 다 있을 것 같습니다. engine tails 그리고 fighter medium 지금 다 있네요. 네, 이렇게 비행기가 하나 이렇게 뚝딱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멋있네요. 자, 이렇게 비행기가 배치가 됐고요. 이제 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테이션이 Y축으로 180도로 꺾여 있네요. 네, 요거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프리팹이라는 요 기능이 있는데요. 프리팹이 뭐냐면 일종의 그 도장 같은 겁니다. 도장 그 도장 콕콕 찍으면 이렇게 도장이 종이에 여러 개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 안에서 이제 그 게임 시작과 동시에 씬에 불러올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 게임 씬에서 여러 개를 복제해서 사용해야 될 때, 이럴 때 프리팹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프리팹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를 만들고 지금 큐브를 이렇게 조금 줄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큐브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큐브를 사람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큐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를 여러 개를 복제를 해야 돼요. 복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자체를 씬에서 복제를 해도 되지만 요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프로젝트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여기 cube.prep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프리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이렇게 만든 요 녀석의 복제 버전입니다. 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렇게 복제 버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녀석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뽕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플라이 버튼을 뽕 눌러주면 다른 모든 복제된 아이가 똑같은 변경사항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머리가 너무 크니까 머리를 약간 소두로 작은 머리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팔도 너무 두꺼우니까 팔도 약간 가늘게, 다리도 너무 두꺼우니까 다리도 약간 가늘게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오브젝트들에 이렇게 도장처럼 뻥뻥뻥뻥 찍어서 변경사항을 공유하는 뭐 요런 기능으로 이제 프리팹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딜리트. 임시로 사용했던 거니까 귀엽지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프리팹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이거는 스페이스 파이터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프리팹이니까 얘를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딱 네. 파이터라고 전용으로 저희 게임 전용으로 이렇게 프리팹을 하나 생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파이터라는 비행기가 생겼네요. 자, 그럼 이게 게임 화면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좀 보면서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면 게임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요 게임 뷰로 보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게임 뷰가 이렇게 나오죠. 이 게임 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카메라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여줄지를 카메라에 의해서 카메라를 옮기면 이렇게 이동을 하죠. 저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일반 스트라이커즈 1945 뭐 그런 비행기 게임들, 오락실 비행기 게임들처럼 이제 밑에서 위로 가는 형태의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카메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Y가 높이니까 Y는 높이를 한 10 정도 주고요. 딕트도 0 이렇게 하고, 그리고 로테이션, 자, 카메라를 로테이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게. 이렇게 정확하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가 90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설정이 됐어요. 지금 근데 비행기가 지금 카메라 보면 여기 카메라 비치는 부분이 나오죠. 네, 비행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카메라에 엄청 가깝죠. 보니까 Y축으로 이렇게 돼 있고 0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행기 가운데인데 비행기가 지금 좀 큽니다. 크니까 조금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요렇게 요정도 네, 요정도 요정도 크기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요렇게 밑에서 시작하도록. 자, 요렇게. 아이고. 네. 그 유니티가 가끔 잘 만든 툴인데 가끔 갑자기 꺼집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습관을 좀 들여둘 필요가 있죠. 본능적으로 컨트롤 S를 눌렀습니다. 자, 플레이라는 지금 이거 게임 화면이니까 플레이라고 이름을 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됐겠죠. 이 이거를 하나의 씬이라고 하는데, 이 씬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게임 중에 메뉴 화면도 있고 게임 화면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개의 씬들을 복합적으로 하나의 씬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씬을 하나, 저희는 요번에 단일 씬 게임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고, 뭐 사실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원근이 있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네요. 오소그래픽 네, 요 설정으로 바꾸겠습니다. 퍼스펙티브와 오소그래픽 요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적당히 생략을 하고 넘어가죠. 오소그래픽은 이렇게 원근감 없이 이렇게 설정을 원근감 없이 이제 카메라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비행기를 움직이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움직일 때 저는 지금 키보드를 안 쓰고 마우스로 움직이는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마우스로 움직이는 기능을 만들게요. 여기 프로젝트에서 우클릭을 하면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서 크리에이트 해서 리소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C#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C#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니티 사용자들은. 그리고 책을 사서 본다고 해도 C샵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C샵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C샵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move 마우스 move라고 이름을 짓고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더블 클릭 해보면 모노 디벨롭이라는 그런 에디터가 또 하나 뜹니다. 모노 디벨롭 같은 경우에는 C# 전용의 .NET 프레임워크 에디터로 나와 있는 툴이죠. 그 유니티와 같이 배포가 되고요. 유니티 디버깅이나 코드 수정 같은 것들을 할 때 지금 이 모노 디벨롭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편리하신 분들은 윈도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유니티 플러그인 포 비주얼 스튜디오였던가요? 그런 툴을 설치를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또 유니티 코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기본으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해서 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클래스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클래스에는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부모 객체를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게 이제 게임 오브젝트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부모 객체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파이터에다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인스펙터에다 놓으면 이렇게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add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죠. add 컴포넌트로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무브 추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만든 이런 기능들이 그 게임 오브젝트의 기능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노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그 게임 오브젝트를 여러가지 이제 동작이나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들은 지금 유니티 스크립트 API를 열어서 보면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거는 특정한 타이밍에 호출되는 함수고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 주석도 달려있죠. Use this for initialization 초기화를 할 때 사용하세요. 그리고 업데이트 프레임마다 업데이트를 할 때 호출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on destroy 라는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가 파괴될 때, 그러니까 없어질 때 호출되고,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생길 때 한번 호출이 됩니다. 딱 한 번만 호출되고요. on destroy도 파괴될 때 한 번씩 호출되는 함수들이고,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그러니까 1초에 몇십 번씩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에 좀 무거운 동작을 구현을 하면 게임이 느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는 네, 그런 비행기 게임이기 때문에, 자, 업데이트에서 마우스를 매 프레임마다 이 비행기가 마우스의 위치를 따라가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input 점 마우스 포지션, 이게 마우스의 위치입니다. 근데 그리고 트랜스폼은 모노 비헤이비어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고요. 여기 보면 네, 트랜스폼이 있고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정보이다 라고 되어 있죠. 트랜스폼은 뭐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위치를 마우스의 위치로 해야 되니까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왜냐면은 유니티에서 유니티의 좌표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화면 좌표계, 스크린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월드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러니까 스크린 좌표계와 월드 좌표계 두 개가 있습니다. 월드 좌표계는 이렇게 이 월드죠. 이 비행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엄청나게 넓은 이 월드가 월드 좌표계고요. 스크린 좌표계는 여기 카메라를 기준으로 요 카메라의 요쪽 구석, 여기가 0,0이고 이쪽으로 X축으로 갈수록 커지는 값, Y축으로 갈수록 커지는 값이 이제 스크린 좌표계입니다. 마우스의 좌표는 이제 스크린 좌표계의 좌표로 넘어오고, 비행기의 좌표는 월드 좌표계의 좌표계이기 때문에 마우스의 위치로 비행기를 옮기려면 스크린 좌표계에 있는 이 좌표를 월드 좌표계로 이렇게 컨버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스크린 좌표계는 카메라에 의한 상대적인 위치, 월드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했으니까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중에 유니티에서 카메라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메인을 기본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메인에서 이제 스크린 to 월드 포인트라는 요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 스크린 to 월드 포인트라는 기능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포지션을 넘겨주면 이 마우스 포지션이 월드 포지션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자, 파이터에다가 마우스 무브를 아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추가를 했죠.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보죠. 네, 역시 안 나옵니다. 파이터가 지금 어디 있나? 움직이네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화면은 안 나옵니다. 자, 왜 안 나오느냐? 자, 왜 안 나오느냐? 자, 보면 지금 카메라의 영역, 요 영역에 밖으로 튀어나가 있죠. 밖으로 튀어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우스가 이 화면 좌표계로 있는데 화면 좌표는 2D입니다. 이렇게 2D, X축, Y축 2D입니다. 근데 월드는 3D죠. 3D니까 높이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마우스 좌표를 월드로 넘겨오면서 이제 높이 정보가 카메라의 높이랑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파이터가 카메라 높이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해주지 말고 자, 마우스 포지션을 이렇게 받아서 자, 벡터 3는
방향 벡터인데요. 월드에서의 벡터입니다. 벡터 위치를 사용할 때도 쓰고 방향을 나타낼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위치는 x, y, z 축이기 때문에 벡터 3를 사용을 합니다. 벡터 3에서 마우스 포스의 x와 그리고 트랜스폼 포지션, 그러니까 비행기의 높이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포지션의 y, 비행기의 높이는 그대로 사용하고 x와 마우스 포지션 z만 마우스 포지션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이제 정상적으로 마우스의 위치에 이제 비행기가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잘 따라다니죠.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파이터가 잘 따라다니네요. 이제 다음은 총알을 발사하는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총알을 발사하려면 자바스크립트에 불릿 런처를 추가를 해봅니다. 자, 불릿 런처를 추가를 했는데 불릿 런처에서 총알을 일단 총알이 있어야 총알을 쏘겠죠. 총알을 받아옵니다. 불릿. 자, 여기에서 클래스의 퍼블릭 필드로 불릿이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유니티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파이터에 이렇게 불릿 런처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여기 마우스 무브는 아까 지금 멤버가 없죠. 멤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릿 런처는 퍼블릭으로 불릿이라고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니티에서 불릿이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여기 칸이 하나 생겼죠. 네, 여기에다가 불릿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불릿을 받고요. 그리고 초당 발사량, 초당 몇 발씩 쏠 거냐, 이것도 같이 받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기본 값으로 1을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능을 하나 사용을 할 건데 코루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코루틴이라는 함수는 iEnumerator를 반환을 해야 되고요. fire 불릿 iEnumerator를 반환하는 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코루틴이라는 게 원래 함수는 호출을 하면 이제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실행을 하고 함수가 종료되죠. 근데 코루틴 함수는 함수를 찔끔 실행하고 멈춰 있다가 다음번에 또 찔끔 실행하고 또 다음번에 찔끔 실행하고 끝날 때까지 함수를 몇 번에 나눠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를 찍을 때 debug.log를 사용을 하는데요. first log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고 second log, 자, 이렇게 하면 처음 실행했을 때 first log까지만 찍고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여기서부터 다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스레드랑 비슷한 개념인데 스레드처럼 그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는 기능은 아니고 싱글 스레드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한,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유니티에서는 코루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코루틴을 사용을 할게요. 자,
보면 분릿이 있죠. 분릿이 있고 이 분릿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instanti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instantiate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미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복사를 하는 겁니다. 분릿을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할 때 지금 그 위치가 복사를 할 위치가 비행기랑 같은 위치면 되겠죠. 트랜스폼의 포지션, 트랜스폼 포지션은 분릿 런처가 지금 그 파이터에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위치가 되죠. 그리고 로테이션은 쿼터니언을 사용합니다. 쿼터니언은 이제 각도를 표현하기 위한, 회전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쿼터니언을 사용합니다. 쿼터니언에서 제공하는 아이덴티티 기본값을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분릿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분릿이 생성이 될 때 분릿이 총알을 한번 쏘고 말 게 아니죠. while 루프를 돌려줍시다. 자, 루프를 돌려줍니다. 루프를 돌려주되 한번 쏘고 여기 FPS 초당 발사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좀 기다려야겠죠. 그러면 yield return you wait 4 seconds. 네, 이렇게 요 시간 동안 코루틴을 대기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작하면 무한 루프를 돌죠. 무한 루프를 도는데 분릿을 하나 복제하고 여기 멈춰서 이 시간만큼 대기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그럼 또 총알을 복제하고 대기하고 복제하고 대기하고, 그러니까 요 대기 시간만큼 대기 시간 간격으로 총알들이 쫑쫑쫑쫑쫑 나가겠죠. FPS 같은 경우에는 초당 발사량이니까 1초를 이렇게 나눠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발사를 매 초당 몇 회를 발사하는 그런 코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코루틴을 처음 실행하려면 그 모노 비헤이비어에 있는 start 코루틴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fire 분릿 이렇게 호출을 해서 전달하면 이렇게 이 코루틴이 시작이 되고 유니티에서 이 코루틴의 실행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시간 동안 기다린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 자, 이제 비행기가 마우스 무브를 컴포넌트가 붙어 있으니까 마우스를 따라다니고 분릿 런처를 추가를 했으니까 총알을 쏠 겁니다. 근데 지금 분릿이 넌이죠.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볼팩에서 총알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모델 다양하게 있네요. 적당한 거 눈알은 좀 요런 거 크네요. 요런 거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Y축은 0. 비행기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크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한 요정도 크기, 네, 요정도 크기로 조절을 했습니다. X도 0. 당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뿅뿅뿅뿅뿅뿅뿅 발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크 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를 복제해서 쓸 것 같은 경우에는 프리팹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팹을 만들 때는 여기서 드래그 해서 뿅 놓으면 네, 스파이크 볼 점 프리팹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요거를
bullet이라고 적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터에 지금 bullet에다가 요 프리팹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아줍니다. 어디서 자꾸 메시지가 bullet을 이렇게 놔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이터에 bullet 설정되어 있고 FPS는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1초마다 총알이 발사됩니다. 잘 발사되네요. 근데 총알이 전혀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네요. 네. 일단은 발사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총알이 움직이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총알 움직이는. 자, 다시 스크립트를 하나. move forward. 자, move forward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어느 정도 속도로 나갈 거냐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몇 프레임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transform의 포지션 에서 앞으로 조금씩 나가야 되죠. 앞으로 벡터 3의 forward, 앞으로. forward는 여기 설명을 보면 Z축으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되는 간격은 time.delta time입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함수가 한번 호출되고 그 다음 호출되는 그 시간의 간격은 time.delta time입니다. 1초에 뭐 10번 호출되면 아마 델타 타임이 0.1이겠죠. 그러면은 forward가 1이고 이제 0.1이니까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0.1씩 진행이 될 거고, 하지만 여기 델타 타임이 그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0.02 정도 되니까 업데이트 함수 한번 호출할 때마다 Z축으로 0.02만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스피드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초당 이동량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을 곱해줍니다. 로테이션을 곱해주는 이유는 앞으로인데, 차가 앞으로 나갈 때 차를 이렇게 방향을 틀면 방향을 튼 방향으로 동쪽으로 앞으로, 서쪽으로 앞으로, 뭐 남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구현을 사실 이게 없어도 총알이 나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 부분을 추가를 해준 이유는 적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총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몬스터 비행기에도 요 루틴을 그대로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요 방향 정보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요 방향을 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벡터보다 쿼터니언이 앞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쿼터니언이 뒤에 오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쿼터니언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벡터를 곱하고 거기에 플로스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스피드는 일단 기본값을 1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릿 있죠? 불릿에 move forward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프리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제된 아이들이 모두 같은 속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apply 누르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apply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 뿅뿅뿅, 네, 1초에 하나씩 미사일이 앞으로 날아갑니다. 굉장히 느리네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1초에 하나씩 나가는 거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수정을 해볼까요? 여기에 여기에서 스피드를
3도 굉장히 느리네요. 10 10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이터에서 FPS가 1인데 초당 10발. 이렇게 이제 적당히 총알이 발사되는 것 같네요. 초당 10발. 이렇게 총알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씬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게임을 실행한 상태에서 뭐 FPS랑 총알의 스피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죠? 파이터의 FPS를 수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테스트를 종료를 딱 하면 딱 일로 돌아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실행 도중에 이렇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처음에 실행해놓고 변경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막 수정을 하다가 게임을 딱 끝내는 순간 멘탈이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설정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게임 중에 요 씬에 올라와 있는 요렇게 씬에 올라와 있는 그 오브젝트의 정보를 수정하면 게임을 끝냈을 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할 때는 반드시 게임을 끄고 수정을 하고 다시 게임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씬에 올라와 있지 않은 요 프로젝트에 있던 녀석은 잘 변경이 되어 있죠. 네. 그래도 습관을 종료를 하고 수정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거 수정 확인 그러니까 대충 느낌을 확인할 때 값을 수정 한두 가지 해보고 게임 끄고 그 수정된 값을 다시 적어 넣는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넉넉고 실행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능 추가하다 보면은 멘탈이 박살이 나는 상황이 옵니다. 네. 일단 총알이 발사되는 것까지 주 이제 기능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적군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적군. 아까 받아두었던 프로브를 이렇게 가져다 쓰겠습니다. 점 프리팹이라고 되어 있지만 페이크네요. FBX 파일입니다. FBX 파일을 이렇게 씬에다가 놨더니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은 0,0,0으로 좌표를 수정하고 크기를 아이고 너무 크기를 더 줄여줍니다. 대충 비행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 요정도 총알 맞기 편하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0.003 아우 엄청나게 컸네요. 0.003 0.003 0.003 네. 자, 적당한 크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방향을 180도 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이동 같은 경우에 move forward를 그대로 붙여서 사용을 해보죠. move forward를 붙여갖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뿅. 좀 많이 느리네요. 많이 느린데 잘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스피드는 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몬스터들 여러 개의 몬스터가 생성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몬스터도 프리팹으로 만들어 줍니다. 뿅. 네, 프리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프리팹으로 이제 몬스터가 생성이 돼야 될 텐데, 몬스터를 생성을 하려면
몬스터를 생성해 줄 그런 녀석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스크립트를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enemy 제너레이터 에너미 제너레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에너미 제너레이터에서 일단 적 오브젝트를 받아야 됩니다. 복제를 할 적 오브젝트의 원본을 받아야 되겠죠. 에너미라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적을 소환할 건가 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public transform bear position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겠습니다. 자, 게임 오브젝트를 받으면 아까 분리처럼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프리팹을 여기 설정하거나 아니면 씬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에디터를 한번 열어보죠. 자, 프로브에 에너미 제너레이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크립트를 동작하게 만들려면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게임 로직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다가 에너미 제너레이터를 붙여줬습니다. 붙여주면 자, 에너미는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필드가 이렇게 나왔고 포지션은 배열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고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필드가 이만큼 생겨납니다. 2개면 2개, 4개면 4개. 저 같은 경우에는 4개를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위치 지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 empty 오브젝트를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빈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위치가 잘 안 보이죠. 위치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가 잘 안 보이는데 위치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아이콘을 이렇게 하나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pawn pose 라고 이름을 지면 씬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스폰 포지션을 요쪽 위쪽에 카메라 영역보다 조금 위에 카메라 영역이 돼 있으니까 카메라 영역보다 조금 위쪽에다가 뭐 대충 8 정도 되는가 보네요. 8 하고 y는 0 그리고 포지션을 여기 보면 격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격자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한 칸이 있습니다. 이 한 칸이 1입니다. 1. 여기 숫자가 1이 한 칸입니다. 지금 여기가 x축 0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2.72죠. 마이너스 1, 2.72 정도 위치가 이쯤인가 봅니다. 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 사이 요 위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좀 대충 간격을 이렇게 보면 카메라 영역에서 간격을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카메라 영역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마이너스 3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트처럼 4개 정도에서 마이너스 1 2씩 띄워서 1 3 이렇게 2씩 띄워서 이렇게 두 칸 이렇게 요 간격으로 나오도록 포지션을 이렇게 4개를 지정해 주고요. 게임 로직에 각각 하나씩 넣어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프리팹으로 만들었던 적 비행기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에너미 제너레이터에 에너미와 포지션이 설정이 되었죠. 이것도 총알처럼 게임이 시작되면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몬스터들을 소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기도 필요하겠네요. 퍼블릭 플럭 인터벌 한 1초마다 하나씩 정도로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알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어 루틴을 써서 해보자. enumerator에 spawn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계속 끊임없이 소환을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인터벌만큼 인터벌 간격으로 한 번씩 호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 지정한 포지션에다가 몬스터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포지션, 그리고 이제 에너미를 복제하는 함수가 instantiate라고 했죠. instantiate enemy, 그리고 위치는 t.position. 요 같은 경우에 트랜스폼이니까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스폼이니까 t.position이 되고,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었네요. 제가 뭐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쿼터니언 각도는 아이덴티티. 자, 아이덴티티 아니죠. 쿼터니언 아이덴티티 아닙니다. 자, 적이 소환됐을 때 적이 바라봐야 되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아까 forward였는데 backward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쿼터니온 점 룩 로테이션, 그러니까 방향, 보는 방향입니다. 보는 방향인데 그 보는 방향이라는 게 벡터입니다. 벡터 3에 백, 포워드가 있으면 백이 있습니다. 백, 뒤로 봐라.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앞은 위가 되고 뒤는 아래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백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를 바라보는 몬스터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스폰을 스타트 코르틴에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적들이 이제 여기 트랜스폼으로 배열로 지정해준 위치에 1초마다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인터벌이 안 나오네요. 인터벌이 왜 안 나오지? 여기 오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해서 보면 철자가 instantiate, 네, 오류가 있어서 그렇네요. 수정해 놓고 보면, 자, 인터벌이 추가됐습니다. 1초마다 한 번씩 요 위치에 요 에너미를 생성하세요. 네,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우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네요. 1초는 너무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4초. 4초 너무 긴가? 4초가 적당한 것 같죠? 한 번씩, 한 화면에 한 번씩. 이렇게 4초 정도로 해서. 그리고 지금 총알 날아가는 속도가 지금 1초에 하나가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멘붕이 상황입니다. 여기도 멘붕으로 4초 다시 설정을 해주고,
파이터의 총알도 조당 10발 발로 이렇게 저장까지.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총알도 잘 나가고 적들도 4초에 한 번씩 나옵니다. 약간 느린 감이 있지만 일단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총알이 적에게 부딪히고 그 부딪힌 총알이 이제 적을 죽이는 그런 로직이 필요하겠죠. 총알이 적에게 부딪히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물리 엔진을 쓰면 됩니다. 물리 엔진. 여기에 분릿해서 총알이 충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add component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검색하는 걸 지우면 피직스 물리가 있습니다. 물리에 스피어 콜라이더 이제 충돌체가 있습니다. 스피어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충돌체가 지금 생겼을 텐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지? 자, 그러면 여기 에디트 콜라이더를 해주면 이제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였네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줍니다. 딱 맞게. 자, 딱 맞는 구가 총알에 딱 맞는 크기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충돌체가 설정이 되면 이 충돌체가 설정되어 있는 녀석들끼리는 이제 충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뭐 일단 물리가 적용돼서 충돌하면 서로 밀리기도 하고 이제 뭐 부딪혀서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충돌 체크를 하기 위해서 분릿에 apply 까먹을 뻔했네요. 자, 적도 마찬가지로 충돌체를 해줘야 됩니다. 충돌체 엄청나게 크죠. 적당히 줄여줍니다. 지금 얘가 위아래로 길어서 지금 Y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를 000으로 해줍니다. 해주고 적당히 한 요정도 크기로 조절을 해줍니다. 조금 작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작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충돌체 둘이 서로 이제 충돌 체크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리지드 바디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리지드 바디는 이제 물리가 적용되는 오브젝트다라는 거고요.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되고 apply 죄송합니다. apply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 적들을 재생을 눌러보면 퓨 자 물리가 적용돼가지고 저쪽 저 바닥 저 끝까지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이고 지금 4초마다 한 번씩 뿅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살을 하네요. 여기는 이제 지금 직고 투영 방식이라서 지금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사실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네, 자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자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유즈 그라비티 체크를 빼줍니다. apply 해주면 자살을 안 합니다. 자살 안 하는데 충돌 처리를 하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막 밀려납니다. 물리니까 그렇겠죠. 막 서로 지금 빙빙 돌고 난립니다. 지금 재밌네요. 그런데 일단 이건 저희가 원하는 동작이 아니니까 충돌을 하더라도
뭐 폭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만 하고, 폭발할지 죽을지 아니면 미사일만 사라지고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만 구현을 하고, 실제로 이제 물리 동작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록. 그 뺄 때 사용하는 게 여기에서 트리거, 스피어 컬라이더의 이즈 트리거 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 기능이 무엇이냐면, 지금 방금 총알이 날아와서 이 구체에 부딪혔을 때 서로 간에 이제 물리적인 이렇게 동작 처리가 수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총알에 적들이 막 밀려나는 뭐 그런 현상이 보였는데, 지금 이 이즈 트리거라고 해버리면 부딪히면 부딪혔다는 신호만 보내고 물리적인 처리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몬스터가 밀려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여기 할당되어 있는 요 스크립트 컴포넌트에 나 부딪혔어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만 한다는 거죠. 어플라이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 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안 밀리죠? 안 밀립니다. 충돌을 하긴 하지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총알이 부딪혀서 이제 몬스터한테 맞고 죽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또 기능을 구현을 해보죠. has to crash 붐. 대충 이런 이름으로 이름 짓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대충 일단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has to boom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int has, 일단 한 대만 맞아도 터지는, 한 번만 부딪혀도 터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아까 트리거를 설정을 하면 그 컴포넌트에 나 부딪혔어요 라고 알려준다, 신호를 보내준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 그 신호를 보내주는 요 메시지가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거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on collision enter 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듯이 콜라이더와 리치드 바디가 another 콜라이더나 리치드 바디와 터칭 서로 닿으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닿았다가 떨어지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맞닿아 있는 상태면 이게 호출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즈 트리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컬리전 엔터가 안 들어옵니다. 컬리전 엔터가 안 들어오고 on 트리거 엔터라는 함수가 호출될 겁니다. on 트리거 엔터 눌러볼까요? 예제 코드가 있죠. 복사. 자, 개발자는 복붙이죠. 복붙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제 코드를 붙여넣은 거는 콜라이더 부딪힌 대상, 이건 부딪힌 대상이고요. 부딪힌 대상의 게임 오브젝트를 파괴해버리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은 대상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부딪히면 HP를 깎고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destroy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는 이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그럼 이게 총알에 붙어있으면 총알이 될 거고, 적에게 붙어있으면 적 게임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부수는 게 아니라 헬스를 하나 깎고, 헬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셔라, 없애라. 이 destroy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트로이 트로이 스태틱 펑션이고, 자, 게임 오브젝트를 없앱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보면 게임 오브젝트를 없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t, 옵셔널 t인데, 이제 이거 설정해주면 몇 초 뒤에 없앤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재밌는 점은 이거 호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호출한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 게임 오브젝트를 없앤다고 했는데, 이 오브젝트를 없앴는데 그 없앤 오브젝트의 이름을 찍는다 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트로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즉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 한 프레임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디스토리에 호출된 그 오브젝트들을 몰아서 한 번에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걸 호출한다고 해서 바로 직후에 얘를 참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렇게 디스트로이라는 걸 했는데 그걸 참조하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건 일단 좋지 않겠죠.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죠. 좋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코드를 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헬스가 1이고 부딪히면 들어오는 함수에서 1을 깎고 0이 되면 삭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걸 총알에다가 바이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총알에 해당 컴포넌트를 넣고 헬스를 1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딪히면 총알이 없어지죠? 이렇게 총알이 없어집니다. 자, 안 부딪히면 계속 날아가고 부딪히면 없어집니다. 자,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고 있죠? 원하는 대로 잘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적들이 부딪혔을 때 사라져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적에게도 health to boom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적들은 한 5대 정도 버티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따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네, 5대 맞고 사라집니다. 5대 맞고 사라지는 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자꾸 하게 되네요. 자, 이제 구현을 한 게 비행기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와서 총알을 쏘고, 그리고 그 총알이 적에게 나가서 부딪히고, 그 부딪힌 적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UI의 기능을 붙여가지고 점수를 계산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몬스터가 죽을 때 돈을 뿌린다던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로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에디터의 기능, 그리고 프리팹, 그리고 코루틴, 스크립트를 이용한 동작의 구현 같은 이런 간단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혹시나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UI를 붙여서, 지금 요 화면에 UI를 붙여서 점수를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일단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